안녕하세요. 금요일에 투동자 머니로그입니다. 오늘은 직장인 돈관리 2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직장인 돈관리 영상 1부를 올렸었는데 일부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해보신 분이 있을까요? 해보신 분이 있을까 싶은데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이해되는데 오늘 조금 떠먹여 드리기 위해서 목록을 좀 세부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를 같이 해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내가 살게 되면은 내 생애 주기에 걸쳐서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흐를지 이것도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1부에서 월급 비용과 월급 원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7가지 항목이 나오고 이거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번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 세금 부분을 제가 제외했기 때문에 조금 다른데 한 2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돈을 쓴다고 치면 월 저축 가능 금액은 27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래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번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이미 다 대입이 돼 있는데 각 항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년에 26세고 군대 갔다 왔겠죠. 군대 갔다 와서 운 좋게 바로 취업을 해서 내가 26세에 취업을 하고 250만 원 실수령을 받게 되고 월급 비용은 123만 원, 월급 원가는 100만 원. 그래서 1년 소비 금액은 2,670만 원, 약 월 27만 원씩 저축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적립 투자 수익률은 적금의 이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4%라고 적혀 있지만 세후 수익률로 보면 1.83%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치 투자 수익률은 예금을 의미합니다. 제가 적금과 예금을 여기 앞단에 둔 이유는 사회초년생들은 투자를 바로 들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돈 관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 좀 헤매고 있는 분이겠죠. 그런 분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가지고 이렇게 잘 굴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에서 진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추상적이고 수익률 8%를 향해 가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자 8%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으니까 먼저 상식적인 선에서 돈을 굴린다고 했을 때 미래에 어떤 돈을 갖게 되나 이런 거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월급 상승률은 2%로 잡고요. 좋은 회사면은 이거보다 훨씬 높겠지만 좀 이 월급을 보시면 알겠지만 좋지 않은 회사로 제가 기준을 잡았어요. 그 이유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퇴직연금 DC를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받게 된 퇴직연금 계좌를 연 4%의 이율로 굴린다고 가정하고 현재 가진 돈은 0원이고 목돈을 투자하게 되면 나중에 8%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60세에 은퇴를 하는 거고 95세 사망을 한다고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만약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사망 시에 현금이 18억 정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18억 정도가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우리가 아까 이 영역을 계산을 하면 확정 수익 영역과 기대 수익 영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확정 수익 영역은 보면 예금과 적금은 확정된 이자잖아요. 확정된 이자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내가 번 돈에서 비용을 빼고 적금 수익, 예금 수익을 이렇게 더하면 이렇게 확정 수익 영역을 확인할 수 있겠죠. 보면은 아까 방금 26세에 250만 원 버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51세가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51세가 되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부분을 퇴직금으로 채워야 되는데 퇴직금으로 채우기 전에 가지고 있는 목돈으로 채워야 되지만 아까 0원이었잖아요. 빵원이었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채워야 되는데 그 받은 퇴직금을 4%씩 해서 굴렸으면은 50세 1월에 11억 3천 정도를 갖고 이제 이걸로 까내려 가겠죠. 까내려 가다 보면 63세의 9월에 마이너스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95세에 사망을 해야 되는데 이미 현금 흐름이 63세 9월에 현금 흐름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60세를 넘어서 변동 수입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더 오래 일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미래가 이렇게 조금 암울하죠. 암울한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비용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수익을 늘리는 거는 가늠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수입을 늘릴지, 내 인생이 어떻게 좋게 잘 풀릴지 이거를 잘 모르니까 일단 비용을 줄이는 걸로 기준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비용을 줄이면은 훨씬 수익을 늘리는 것보다 이득입니다. 약 2배 정도가 이득이에요. 왜냐면은 비용을 줄임으로써 내가 연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고 저축 가능 금액도 늘리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저축 가능 금액만 늘면은 내가 쓰고 있는 비용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는 게 2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한 달에 한 22일 정도 출근을 하죠. 혹은 23일 정도. 그래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왕복으로 해서 1,300원씩 뭐 한 2,600원 정도 되려나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올 것 같고, 만약에 경기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은 왕복으로 한 5,000원 정도 들겠죠. 광역버스 타면은 뭐 4,600원 정도, 그 정도 들 거니까 한 5,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11만 5천원 정도. 여기에서 이제 교통 할인 카드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하면 한 10% 정도는 까이니까 교통비는 한 1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택시는 타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점심값은 저번에 일부에서 제가 좀 편의점을 이용하든 뭐 저렴하게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뭐 그런 거를 얘기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요. 사실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이거를 좀 타협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한 8,000원으로 잡으면은 한 18만 원 정도 될 것 같고, 7,000원 정도 잡으면은 한 16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16만 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줄이는 기준은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상으로 통계를 내고 뭐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뭐 지금 이렇게 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이렇게 막 비용과 원가로 나눠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미 막 그런 책이나 이런 게 있었겠죠. 월급 원가로 해야 된다, 비용으로 해야 된다, 막. 근데 그런 게 지금 저는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일단 기준은 저의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는 5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한 3만 원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약정 할인 받고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와이파이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면은 3만 원 정도면, 제가 3만 원이 안 나오니까요. 3만 원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꾸민비나 침묵비가 이제 문제잖아요. 여기서 본인이 이제 기회비용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릴 때 뭐 인맥을 늘리고 이러는 거 좋죠. 저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고. 근데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가족이나 주변에 정말 마음 맞는 사람 아니면은 다 길이 갈리게 됩니다. 길이 다 갈리게 되는데, 아무튼 뭐 그거는 미래의 얘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꾸민비도 그냥 10만 원 정도로 잡고 친목비도 한 10만 원 정도로 잡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월급이 적으니까 10만 원 정도 잡아서 이거를 매달 10만 원씩 써 제낀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꾸민비나 친목비는 적립으로 갑니다. 적립을 해서 내가 뭐 좋은 옷을 사고 싶다 하면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좋은 옷 살 수 있겠죠. 30만 원으로. 그러니까 뭐 자잘하고 막 그런 거를 사지 말고 좀 모아서 좋은 거를 사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목비도 이걸 적립으로 이제 하다 보면은 이번 달에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면은 다음 달에 친목비가 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럼 좀 더 좋은 곳 갈 수 있고 좋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 많이 만났으면 다음 달에 자제하고, 그러니까 이런 적립식으로 돈을 써버릇하면은 이렇게 자제하는 습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추천하는 방법이고, 이 보험비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 정도만 있으면 돼요. 20대면 25,000원 정도면 될 거예요. 20대면 한 25,000원이면 되지 않나요? 식약 같은 거 다 제거하고, 특별한 가족력이 있지 않은 이상 20대에 혹은 뭐 30대 중반 전까지는 뭐 암보험 이런 거는 저는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제가 전에 손해사정인 일을 했었어요. 손해사정인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돈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이면 뭐 좋겠죠. 이것도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용돈 한 20만 원 정도로 잡고, 네. 그러면은 좀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엔 월급 원가로 넘어갈게요. 이거를 일주일 동안 아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월급 원가 부분을 줄이는 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지금도 느끼고 이거는 거의 줄이는 게 정말 힘들다. 왜냐면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는 없잖아요.
줄일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주거에 대한 부분이 첫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선택이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직장을 고를 때 뭐 여러 가지 뭐 연봉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잖아요. 이런 거 따지면서 그 따지는 것 중에 하나 팩터를 넣을 게 내 집하고 가까운가. 만약에 멀다면 집을 직장하고 가까이 옮기는 걸 정말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스트레스 같은 것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막 지옥철 같은 거 타고 지옥버스 같은 거 타면은 정말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할 때 드는 그런 시간 같은 것도 비용으로 측정을 하면은 집이 가까웠을 때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면 정말 좋죠. 제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고, 제가 지금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건데, 점심 먹으러 왔다가 아무튼 그러면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이득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이 주거 같은 부분을 만약 사회초년생이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세요 하고 이렇게 탁 지워버리면은 물론 원하는 결과를 얻게끔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계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넣겠습니다. 넣고 50만 원 정도 넣고, 관리비는 뭐 통신비랑 겹쳐서 뭐 전기랑 물세랑 같이 나온다고 원룸이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인 맞벌이인데 한 달에 식비가 한 35만원, 4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돈이랑 합쳐서 40만원 정도면 한 달 생활하는데 막 엄청 부유하다 이런 건 아니어도 막 굶어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아마 안 들 겁니다. 그리고 이 생활비를 아끼는 노하우는 이건 지금 자취하는 사람 그런 기준이니까, 제가 26살 때 처음 독립을 했었거든요. 생활비를 좀 줄이려면 일단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요리하는 스킬을 늘리세요. 요리하는 스킬을 늘리면은 생활비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비 같은 경우에도 한 5만원 정도로 줄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물론 적립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적립식으로. 왜냐면 매달 사람이 죽거나 매달 사람이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적립식으로 하면은 40%가 좀 안 되지만 저는 좀 상식적인 선에서 줄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좀 이걸 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보다 더 빡세게 할 수도 있겠죠. 막 꼬민비 뭐 잘 안 하고 막 친목비 잘 안 쓰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러면 정말 좋고 정말 좋은데, 러프하게 저는 그냥 좀 상식적인 선에서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27만원을 저금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93만원을 저금할 수 있는 걸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거 바꾸는 순간 여기 금액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금액이 들어갔는데 아까랑 똑같은 조건인데, 아까는 18억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3억 정도만 부족을 해요. 3억 정도가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조절을 함으로써 벌써 15억이나 아낀 결과를 갖고 왔어요. 하지만 이것도 부족하죠. 내가 60세까지 계속 일을 했는데 또 이렇게 사망시에 돈이 모자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요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왔어요. 뭐 내가 돈을 잘 아끼고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온 거는 내가 투자 수익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투자 수익이. 지금 적립 투자 수익률 4%, 이래봤자 세후 수익률 1.83%밖에 안 되고 거치해봤자 3.5%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투동자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거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걸 보는 거죠. 내가 26살 때 한 4년 정도 목돈을 모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재테크 하는 그런 분들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돈을 모아서 한 1억 정도 모아서 뭐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기서 커트라인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 1억을 어떻게 모아? 모아서 뭐 어떻게 해? 이런 거야. 눈에 보이는 현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이거 모을 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얼마를 아껴야 되는가? 부터 시작해서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실행을 못 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실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눈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면은 26살이니까 4년 후면 30살이죠. 30살 1월에 4,800만원 정도의 현금을 갖게 돼요. 그리고 30살 1월에 1,200만원 정도의 퇴직연금이 쌓였겠네요. 물론 이 기대수익 영역은 4%가 이렇게 쭉 우상향하진 않을 거예요. 막 휩소를 그리면서 가겠죠. 근데 휩소를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웬만하면 좀 잘 건드리지 않고 장기 투자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이제 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4,890만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돌려보는 거죠. 30살에 가용 현금이 4,890만원 있다
라고 보면은 퇴직 나이 60이고 다 똑같은데 여기서 또 팩터를 바꿔줘야 돼요. 월급 비용과 월급 원가, 실수령액이 4년 뒤에 변하겠죠. 당연히 월급은 더 많아졌을 거고 비용도 원가도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보면은 사망시 현금이 68억으로 불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4,890만 원이 8%의 이율로 엄청 오랫동안 불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68억을 남기고 죽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듯이 확정수익 영역을 한번 보면은 78세 10월에 현금이 다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가지고 있는 목돈에서 이거를 다 커버를 하겠죠.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돈이 모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이 8% 수익 어떻게 얻을 겁니까? 뭐 이거는 뭐 차차 얘기하도록 해요. 8% 수익률 얻을 수 있는 걸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이게 지금 세금이 또 계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20% 삭감해서 기입을 하는 걸 추천한다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우리는 6%가 뭔가 마지노선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사망시에 16억을 남기고 죽을 수 있죠. 그러면은 자 이제 뭔가 좀 희망이 보이죠. 이제 뭔가 좀 희망이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욕심 같은 게 생기죠. 그러면 결혼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집을 평생 이런 원룸에서 살 수 없잖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예상 퇴직 나이를 좀 앞당길 수 없나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희망이 보이고 내가 이렇게만 살아도 나는 죽을 때까지 그래도 노후가 돈이 부족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돈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인데 이런 뭐 거인의 포트폴리오 좀 유명하신 분이죠. 퀀트 투자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걸로 유명한 강한국 작가님의 이런 책을 보면은 책 안에 연평균 수익률 8%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 아주 수두룩하게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투동자는 어떤 엣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걸 좀 주안점으로 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내보내는 그런 정보들을 잘 조합을 해서 이제 레고처럼 잘 조합을 해서 우리는 사용하자 이거죠. 우리가 지금부터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투자를 막 이렇게 하나하나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차용을 하고 거기에 좀 더 디벨롭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서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베이스는 동적이나 정적 자산 배분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런 거를 충분히 이용하면 이 6%의 수익률이 그렇게 어렵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걸 좀 더 앞당겨서 경제적 자유를 좀 더 빨리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차차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계산이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 혼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틀릴 수 있어서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될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계속 매일 들여다보면서 수정을 합니다. 현실에서 적용 가능하게끔. 그래서 이런 시트를 좀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카페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만들기 전에 이런 거를 소화할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정말 원하는 어떤 정보가 뭔지 또 그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오픈 채팅방을 좀 열려고 해요.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제가 영상에 링크 남길 테니까 거기 많이 참여하셔서 저희들끼리 투동자끼리 좀 양질의 정보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이나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그냥 와서 기웃기웃거리는 거면은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진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내가 돈 관리를 정말 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좀 정보를 모으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냥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은 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의도를 갖고 막 이렇게 오시는 분은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돈 관리를 하더라도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살다 보면 결혼도 하고 막 아이도 낳고 하다 보면은 생활비가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매년 돌려보면서 내 자산이나 이런 거를 확인하고 계속 돌려보면은 계속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깜깜이로 하는 것보다 이런 거를 계속 눈으로 확인하면서 마치 내비게이션을 보듯이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픈 채팅방 많이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